강력하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먼저 해야 할 건 누구나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여요. 대다수가 과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하죠.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못될 수도 있고 못된 사람이 착할 수도 있어요. 자신에 대해 속단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업데이트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마음의 안전지대에 비유합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방의 온도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20도가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난 인간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있어 더 많은 것을 원해. 하지만 난 이게 익숙해.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안전지대에 눌러 앉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해보죠. 당신은 자신을 20도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20도, 19도, 18도 혹은 17도 근처로 떨어져요. 이때 히터가 켜지면서 잠깐, 너 온도는 20도인데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그리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하죠. 이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뚱뚱한 건 안 돼. 그러면 투지가 생기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17도까지 떨어질 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대부분은 이해 못해요. 가속도가 붙어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해보죠. 20도에서 25도, 30도, 35도까지 오릅니다.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나요? 이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35도가 아니야. 그리곤 다시 20도로 되돌아갑니다. 히터가 멈추고 추진력을 잃게 되죠. 심지어 냉방 장치까지 작동하며 안전지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담배를 끊은 지 8일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날짜는 왜 세는 겁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참는지 남들에게 말하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담배 필래? 라고 물으면 무슨 브랜드야? 라고 묻지 않잖아요. 아니, 난 흡연자가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죠. 자기 정체성은 인간의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랜스 암스트롱의 엇갈린 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이겨야 했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폐와 뇌, 고안에 암이 걸려서 사이클을 계속하면 죽을 거라는 말에 아니, 난 챔피언이야. 방법을 찾아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냈죠. 안타깝게도 규칙을 어겨서 명성에 금이 가긴 했지만 그를 생존하게 만든 건 그의 정신,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체념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최고로 중시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정돼 버려요.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가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규정짓는 내적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겪었던 과거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무리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닥쳐도 당신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형편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면서도 정작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누군가 당신에게 아름답다고 칭찬하면 당신은 아니라고 부인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던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쌓고 세우는지, 무엇을 창조하는지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무엇을 담는 습관을 들이는지에 달렸습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수록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공헌하고 사랑해야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한 일들과 자신이 만족스러웠던 일들을 쌓아보세요. 저에게 있어 삶의 부름이란 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꼈고 저는 그 핵심 패턴에 푹 빠져서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기 위해 이것들을 학습하는 데 집중했죠. 비난에서 오는 자부심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가짜 자부심이 아닌 진정한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자부심은 여러분이 얻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했거나 안 했던 말들 때문에 자존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고 안 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래서 자존감이 없다는 것이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이 이야기를 잘 하진 않지만 저는 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처방약까지 섞어 드실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폭력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를 보세요. 저는 제 과거가 제 미래와 같다는 이야기를 엮지 않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이 그곳에 살 때만 여러분의 미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내하는 백미러가 있다면 충돌할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일들을 끔찍하고 부당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매달려야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도 없으며 여러분 자신 외에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평생 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망치도록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제가 13살 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으며 그들의 삶을 알아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분은 저보다 더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않은 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그들은 해롭게 만들고 나는 이렇고 저들은 이렇다며 비난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십시오. 물론 여러분도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가세요. 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 끊임없이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괴롭히고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이 여러분에게 성장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식, 믿음, 감정, 영적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입니다. 그것이 정부라 할지라도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불공평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누구보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는 성장에서부터 나옵니다. 통제함으로써 자유가 온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단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과 정의, 사랑, 힘, 그리고 공헌이
우리의 내면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위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위대해집니다. 인생은 멋진 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멋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어디에 가장 먼저 집중할지도 말씀드릴게요. 우선 먼저 왜 현재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비난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전략도 위대함을 위한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지 궁금하죠? 답은 그들이 가장 바꾸고 싶고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사업이나 재정적,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 모두 동시에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선 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몸이 바뀌면 감정도 바뀝니다. 감정을 바꾸면 결정이 바뀌고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삶의 질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패턴이란 집과도 같습니다.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고 호흡하고 말하는 방법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진실을 알 만큼 강해집니다. 두려움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몸이 반응하죠. 용기도 그렇습니다.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몸에서 다른 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리프트를 하거나 전력 질주 또는 달리기를 하거나 찬 물속으로 뛰어들어 마음을 다잡을 때 편안함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면의 힘을 느끼고 그 힘이 여러분의 몸, 감정, 관계 등을 바꾸는데 친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한 명 이상을 찾아서 그들이 여러분과 무엇을 다르게 하는지 보세요. 그들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이 육체적으로 다르다면 그들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성공 습관이 있습니다. 짐 론이 말하길 성공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는 일을 연구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측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실행에 옮기세요. 그것이 변화의 지름길입니다. 결과와 조화를 먼저 이루는 게 핵심입니다. 어느 부분을 단단하게 계획하면 가능한 계획이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뇌는 반으로 나뉘어 있고 아이디어는 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만약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강한 계획 또는 다짐이 있거나 계획과 결합한 강한 내면의 감정이 있다면 내면의 감정이 무의식의 아이디어를 넣을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인드의 작동 방식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부를 창출하는 원칙을 알려주는 어느 책이든 읽어보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따라서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강한 내면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전념 같은 걸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결같은 감정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신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냐고요? 아니요. 사명감이 부족한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만약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대책을 생각해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죠.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해요. 또 다른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들 생각하는 겁니다. 전 그걸 방법의 독재라 불러요. 처음엔 너무 신나서 이거 할래! 라고 하지만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이 바로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떻게에서 출발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꿈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이룰지 몰랐어요. 킹 목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부인이 몰아붙인 겁니다. 실제 역사는 꽤 흥미롭죠.
핵심은 그게 어떻게 꿈을 이룰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얘기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강력한 이유가 당신을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아침 일찍 깨워줄 겁니다. 저마다 이유는 달라요. 현실적 이유나 자녀가 이유일 수는 있어요.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죠. 누군가는 승리하는 걸 즐기고요. 난 이기는 게 좋아. 내 일에 최고가 되는 게 좋아.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어.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서 시작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가 작동하면서 갈피를 못 잡죠. 저도 90%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엇과 왜만 알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에게 배워서 속도를 높이죠. 예전엔 1억 달러 회사 여럿과 5억 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억 달러 회사가 됐어요. 최고들에게 배워서 내 투자와 사업에 적용한 겁니다. 세계 최고에게 배우면 되는데 왜 맨 땅에 헤딩을 합니까? 최고에게서 0.2cm의 차별점만 배워도 모든 걸 바꿀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최고로부터 배우는 데 집중하지 어떻게 해서 출발하지 않아요. 저는 무엇과 왜에서 시작해요. 대다수는 여기서 잘못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보죠. 스피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누군간 훈련이 돼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 100만 번은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애초부터 부담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난 어떻게 강연할지 고민하며 잠에서 깨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스스로를 잔인하게 비난했겠죠. 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집중해요.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지에 집중하면 자신감 결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실패하면 방법을 바꾸면 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요. 발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절대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